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일본이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1대2로 충격패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피파 랭킹 17위였던 일본은 이라크를 이기며 독일을 제치고 16위가 된다면서 기고만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전 패배로 피파 랭킹도 20위로 추락했죠. 이 패배는 1982년 아시안게임에서 0대1로 패배한 이후 42년 만에 처음 패배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이라크에 이어서 2위로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경기하는 꼬락선이 보니 조별 예선 탈락하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 요르단을 잡아내고 일본과 16강에서 만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과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요르단전에서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우승 확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형님 누님들은 눌러주시면 축구형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아시안게임을 떠올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2차전입니다. 한국이 코너킥을 얻었는데 세트피스 키커가 아니었던 센터백 박진섭이 키커로 나섰죠. 박진섭은 킥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심은 고의로 시간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박진섭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사실 이 행동은 1차전에서 경고가 있었던 박진섭은 카드 털기를 위한 의도된 연기였습니다. 아시안게임 규정상 경고가 2장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박진섭은 16강 토너먼트에 가기 전에 경고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고 준비된 플레이였다. 코너킥 키커를 맡은 게 6년 전이라 너무 어색했다. 이강인도 연기를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한마디 했다라고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토너먼트에 적용되는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없애기 위해서 카드 털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챔피언스 리그와는 다르기 때문에 더 유용한데요. UEFA에서는 선수가 고의로 카드를 받는 행위는 몇 경기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판에게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절묘한 연기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또한 UEFA와 달리 AFC가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고의 경고로 적발해서 징계를 내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요르단전이 중요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죠. 중국의 심판 하나가 1차전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엄청난 변수를 던져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심판 마닝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현재 경고 리스크가 가장 큰 팀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15일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만 무려 옐로카드 5장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받은 선수들이 대표팀 에이스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캡틴 손흥민과 센터백 에이스 김민재, 이 두 명의 핵심 선수가 경고 카드가 있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박용우, 수비수 이기재, 그리고 공격수 조규성까지 경고 5장이 모두 주전 선수들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팀에만 경고 5장을 꺼낸 중국의 마닝 심판을 비판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중국인 심판이 너무 많은 카드를 줬다. 이 때문에 경기 운영이 힘들어졌다. 후반전에 작은 경합에도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두 선수를 교체했다.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겸손하고 착하기로 유명한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고 이례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쓸데없는 경고였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뛰어가다가 부딪히려고 해서 피하려다가 넘어진 거다. 경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 선수들도 10명으로 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잘 컨트롤하도록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며 명백한 오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아시안컵의 규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번 때에는 8강까지 조별리그에서 받은 경고가 따라붙습니다. 거의 물귀신처럼 따라붙는 경고 카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경고 2장이 누적되면 즉시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습니다. 토너먼트에 진출하면 이 출전 정지 징계는 대표팀의 치명상입니다. 한국팀에서 경고를 받은 5명은 남은 조별리그 2경기를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8강까지 출전 정지 징계 위험을 안고서 경기에 나서야 하죠. 어찌어찌 잘 버티고 뛰다가 또 마닝 같은 심판을 만나게 돼서 8강전에서 경고를 받는다면 준결승전에서 뛸 수 없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앞으로의 순탄한 아시안컵 우승 행보를 걷기 위해 오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 그래도 경고 카드가 걱정이었는데 일본이 조 2위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D조 조별리그 2차전 결과 16강 상대가 최대 라이벌 일본이 유력해지면서 현재 경고 리스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은 D조 2위로 내려앉았고 일본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베트남을 이겨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라크와 승점을 맞추더라도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1위가 될 수 없는 구조죠. 사실상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되는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고 털기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이 한국이 바로 작전을 수행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바레인을 상대로 1승을 거둔 한국은 요르단을 잡는다면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합니다. 1차전에서 경고를 받은 선수들이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는다면 말레이시아와의 3차전에 출전 정기 징계가 적용되는데요. 어차피 3차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6강전부터 경고가 사라지면서 깨끗하게 리셋이 됩니다. 토너먼트전에서 경고를 받을 상황도 예상해야 합니다. 때문에 더더욱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경고 털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가 역대 가장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우승이 좌절되면 이만큼 뼈아픈 일도 없을 텐데요. 이번 시즌 12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에 올라있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황희찬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으로 뛰며 대샹피용 트로피를 들고 온 이강인은 이미 1차전 멀티골로 최상의 폼을 구가합니다. 수비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세계 최고 중앙 수비수로 자리잡은 김민재가 있어 든든하죠. 또한 벤투 감독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클린스만 호에서도 아직 뛰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놀랄 수도 있지만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요르단전에서 경고 카드를 유도하는 돌발 행동을 해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왜 저러지? 하면서 욕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우승 확률을 분석한 옵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안컵 전에 슈퍼컴퓨터로 아시안컵 전망을 한 옵타는 한국이 2조 1위로 오를 확률을 67.3%로 봤습니다. 16강에 진출한 확률은 62.2%로 책정했죠. 나아가 준결승 진출 확률은 39.9%, 결승전 진출 확률은 24.9%였습니다. 그래도 64년 동안 무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캡틴 손흥민의 무관 탈출도 큰 관심사기 때문에 오늘 요르단전에서 손흥민의 경고 털기는 필수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우승 도전이고 16강 일본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손흥민은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요르단전 손흥민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카드 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순조롭게 성공이 가능할지 아니면 요르단에게 일격을 맞을지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